이제 당시에 철근을 최대 70%까지 넣지 않았다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그럼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철근을 덜 들여오고 덜 썼구나라고요. 근데 제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철근을 당초 설계보다 더 많이 주문하고 반입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어디 갔을까요, 사장님? 대체 이 많은 철근은 어디로 샌 겁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볼 때 철근이 어디로 새 나가는지 LH는 모르고 국민 세금은 다 줄줄 들어가고 철근은 어디론가 빼돌려지다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 LH는 만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한유 사장님, 네. 오늘 이제 의원님들 철근 누락 아파트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당시에 철근을 최대 70%까지 넣지 않았다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그럼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철근을 덜 들여오고 덜 썼구나라고요. 근데 제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본 의원실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 23곳의 철근 설계량 그리고 실제 반입량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근을 당초 설계보다 더 많이 주문하고 반입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설계에서는 시공 손실량이 있기 때문에 3% 정도는 철근을 추가합니다. 그게 설계량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런데 너무하죠. 지금 평택 소사, 화성 비봉, 남양, 오산 세교. 제가 평택 소사벌 A7 블럭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초 설계 때는 철근을 1809톤 넣기로 했는데 실제 주문한 철근은 2162톤입니다. 이거를 기록대로 다 넣었다면 철근 누락 아파트가 아니라 철근 확실 보강 아파트가 됐겠죠. 그런데 기록대로 넣지 않은 거죠. 나머지 단지는 어땠을까 저희가 들여다봤는데요. 철근 누락으로 판정받은 아파트 23곳 중에 21곳, 무려 21곳에서 철근을 2542톤 더 반입을 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사장님? 대체 이 많은 철근은 어디로 샌 겁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에 필요한 양보다 일정 부분의 이상에 대해서는 로스 부분을 생각해서 추가로 공급을 하는데 A지구 같은 경우에는 통산적인 경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니 공급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확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이걸 조사하면서 LH에 문의를 했는데요. 추가 반입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게 이게 국민 세금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평택 소사벌 다시 블럭을 보면요. 설계 당시 철근 1809톤 10억 원이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실제 반입량이 늘면서 비용이 무려 22억. 두 배로 뛰었습니다. 한때 국제적으로 철근 파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높아봤자 20% 내외 수준이었지 이렇게 철근이 120% 뛰지 않았거든요. 두 배 이상 철근 주물객에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양주 화천, 오산 세교, 평택 소사벌, 고양, 장안까지요. 이게 철근 여기는 조달청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사가 직접 주문하고 결제를 합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비용이 뛰었는지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사를 못해서 지금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하나 더 조사해 보세요. 보통 최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을 하려면 설계 변경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공사 중에 하죠. 변경을 해야 다시 철근을 넣으니까요. 근데 공사 중에 설계 변경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이미 다 끝나고 준공이 됐어도 아직까지 설계 변경을 안 한 곳이 18곳이나 됩니다. 설계 변경을 안 하고 철근은 줄였고 비용은 LH에서 더 국민 세금을 줬을 거예요. 나중에 확정적이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 철근이 어디로 새 나가는지 LH는 모르고 국민 세금은 다 줄줄 들어가고 철근은 어디론가 빼돌려지다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 LH는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아파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감리 감독 때문에 제2, 제3의 일명, 저는 순살이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제2, 제3의 철근 누락 아파트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잘잘못을 가리겠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고 또 건설사의 문제가 있거나 감리사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응당한 체벌을 할 수 있고 하도록 하고
내부 직원의 잘못이 발견됐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고발 조치를 포함한 사법적 그리고 감사 포함해서 이거는 총력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 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회 김일환 원장님. 예. 이 실선물 안전법에 따라서요. 정밀 안전 진단 관련해서 안전 점검도요. 2020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적정, 시정, 부실 3단계에서 미흡을 하나를 추가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세분화가 됐는데 미흡은 보통 불량이나 매우 불량보다는 좀 정도가 덜하지만 미흡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예. 그렇죠? 근데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이 예상되는 정도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근데요,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이 실시 결과 세분화된 이후에 미흡 조치를 받은 업체들이 99.1%는 이행 조치를 완료를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고 보고서를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입찰 참여할 때 이분들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했더라도 1년간 감점을 받아서 입찰에 참여하면 감점으로 탈락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더라고요. 예. 물론 미비라는 실수 하나도 하면 안 되지만 이 미비가 생계를 위협하는 단계까지 처분이 이르는 겁니다. 불량이나 매우 불량에 비해서 공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량은 한 번 걸리면 과태료만 내고 영업정지를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흡은 감점을 당해서 심지어 영업정지에 준하는 사태에 이를 수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나와 계십니까? 예, 국장님. 저는 이렇게 과도한 조치는 대한민국이 헌법으로 추구하고 있는 비례 원칙 또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흡도 나오지 말아야 되겠지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미흡 평가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 내에 시정이 완료될 경우 감점 처분에 대한 완화나 그리고 공평한 적용으로 처분 정도에 대한 조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